어둠이 내려앉은 숲.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먼지벌레라고 한다. 종에 따라 먹이와 습성이 제각각인데 바닥에서 죽어가는 크고 작은 곤충, 축축하게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에는 왜 폭탄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진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작다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돌이나 나뭇잎 밑에 숨어있던 폭탄 먼지벌레는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곤충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수정을 돕고 몸집이 더 큰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폭탄 먼지벌레가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은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숲의 청소부. 길지 않은 여름밤, 눈에 보이는 족족 체액을 빨아먹고 흙으로 돌려보낸다. 곤충이 많은 여름밤, 두꺼비의 만찬이 시작된다. 두꺼비나 개구리는 살아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빛깔이나 모양, 냄새가 아니라 움직임의 사냥의 본능이 발동한다. 두꺼비는 여전히 배고프다. 다행히 여름밤의 숲에는 먹이가 지천이다. 더 이상은 접근 금지.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폭탄 먼지벌레의 배에는 두 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두 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번 독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폭탄 먼지벌레는 살아남았다. 몸집이 큰 양서류가 작은 곤충을 먹는다는 자연의 원리는 이제 폭탄 먼지벌레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진화의 달리기에서 몇 걸음 앞섰다. (35만) 가지가 넘는 모습으로 진화한 딱정벌레 중에서 획기적인 독가스 전략으로 또 하나의 가지를 뻗은 폭탄 먼지벌레는 숲의 생태계를 정복하게 될까?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고슴도치다.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지만 고슴도치는 저돌적인 사냥꾼. 뾰족한 입에 걸리면 가차없이 먹어치운다. 코를 연신 실룩거린다. 시각보단 후각에 의존하는 사냥.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연속 공격도 소용없다.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겐 무용지물이었다. 폭탄 먼지벌레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다. 고슴도치를 만나면 도망만이 살 길이다. 생태계는 먹고 먹히면서 평형을 유지한다. 그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양서류는 물리쳤지만 폭탄 먼지벌레를 압도하는 천적이 있었다. 독가스를 가졌다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독의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 사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한여름밤의 꿈. 그래도 두꺼비와 개구리를 물리친 폭탄 먼지벌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오래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경관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생명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비, 햇살, 온도는 자라는 식물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동물도 달라진다. 기후에 따라 생태계의 모습이 바뀐다.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상륙한 건 300여 년 전.
대륙의 70% 이상이 건조 지역이라 기후가 온화한 남부와 동부에 도시가 세워졌다. 시드니는 2천만 명 인간의 서식지가 되었다. 밤이 돼야 비로소 자연스러워지는 도시 문명 속의 동물들. 도마뱀의 길을 가로막은 건 거미다. 거미가 머리를 앞으로 숙이자 도마뱀은 더 이상 버둥거리지도 못한다. 거미의 사냥은 이제 끝났다. 제 몸집만한 도마뱀을 끌고 은신처로 향한다. 검붉게 변한 턱, 독립발을 꽂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공격 자세가 위협적인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 두 개의 강력한 독리가 있어 이걸로 사냥을 한다. 꽁무니에 튀어나온 건 거미줄 돌기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알려져 있다. 거미는 종류에 따라 그물 모양이 다양하다. 서식지와 먹잇감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거미줄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거미줄을 뽑는 중이다. 누에가 만들어내는 비단실보다 가는 거미줄. 몸속에 있던 액체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와 닿아 가늘지만 강도 높은 줄을 만들어낸다. 땅에 굴을 파고 그 위에 그물을 친다. 깔때기 모양의 그물을 만든다. 이제 거미줄이 덮인 땅속 은신처에서 사냥감이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축축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이 거미는 땅속 굴을 연결해 몇 개의 입구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거미줄은 아직 그대로다. 거미줄이 흔들리면 그게 신호다. 걸려들었다. 버둥댈수록 더 달라붙는다. 승부는 이미 결정났다. 하지만 치밀한 사냥꾼은 행여나 먹이를 놓칠까 서둘러 움직인다. 잡았다. 하지만 어떤 사냥감이든 호락호락한 것은 없다. 독이 퍼진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한 번 더 독리를 꽂아 확실하게 사냥을 끝낸다. 안전한 은신처, 튼튼한 거미줄, 강력한 독까지. 지금과 같은 유전자를 남긴다면 꽤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암컷을 찾아 나선다. 수컷이 은신처를 떠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시드니. 조금만 배회하다 보면 인간의 서식지에 닿게 마련이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가 처음 발견된 곳도 숲이 아니라 사람의 정원에서였다. 얼마나 더 걸어가야 암컷의 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의 도시에서 길을 잃은 거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암컷을 찾는 본능은 결국 어두컴컴한 신발 속으로 안내한다. 오늘의 짝짓기는 실패다. 이 거미에게 내일이 또 있을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의 법칙. 하지만 인간은 다른 종과 달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건을 바꾸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가 세워진 지 300년쯤 됐을까? 대륙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 바뀌었다. 환경에 맞춰 진화해온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 수컷은 이곳에서 다시 암컷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의 유전자를 이 땅에 또 남길 수 있을까?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는 어김없이 혼란에 빠진다. 어떤 종은 위기에 몰려 사라지고 어떤 종은 기회를 얻어 번성한다. 또 어떤 종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응해 선택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진화다. 유령처럼 투명한 몸,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기 위한 재밌는 전략이다. 바닷속에는 외모를 독특하게 만든 생물들이 많다. 숨을 쉬는 모래는 먹이를 끌어들여 단숨에 공격하려는 위장술이다. 산호의 일부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문어. 지금은 잠복 중이다. 목표물은 새우. 무엇에 놀랐는지 선명한 형광색의 파란 고리가 도드라진다. 이 무늬 때문에 푸른 고리 문어라고 불린다. 다시 안정을 찾은 문어가 새우를 향해 헤엄쳐 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어를 영리한 동물이라고 했다. 먹이 잡는 모습을 보면 그럴듯하다.
푸른고리 문어의 첫 번째 무기는 다리에 있는 빨판이지만 사냥감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진짜 무기는 독이다. 이빨에 독이 있어 한 번 물면 도망가지 못한다.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복어의 독성 물질과 같다. 다리가 짧다. 양쪽으로 쫙 펴도 20cm가 채 못 되는 작은 크기. 그렇다고 한 번 눈독 들인 먹잇감을 놓칠 문어가 아니다. 새우의 반항이 힘겨웠는지 슬쩍 푸른 고리가 나타나려고 한다. 이번엔 뭘 사냥하기 위해 8개의 발을 바삐 움직이는 걸까? 힘센 집게발보다 푸른고리 문어의 이빨이 조금 더 빨랐다. 단단한 게딱지로도 막을 수 없는 튼튼한 이빨로 독을 주입한다. 공격과 방어의 다양한 기술을 가진 푸른고리 문어. 그런데 녀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놀라운 무기를 가졌음에도 바닷속의 생활은 위협받고 있다. 문어의 서식지에 침입한 건 바로 인간이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태계,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인간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얕은 바다는 푸른고리 문어의 소중한 먹이 창고다.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푸른고리 문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바다는.